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정은이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김정은 정권의 유일한 실권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김여정이 오는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김여정이 오는 이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남북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남북 간의 충돌이나 혹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의 대화 분위기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제재 대상인 최휘, 그리고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인 김여정의 방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선사할지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바로 오늘 있을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 이 문제를 비롯해서 김여정의 방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공격용 헬기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죠.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만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잠시 후 1부에서는 전두환 씨를 다시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어서 3부에서 이 사안을 직접 조사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김영남과 함께 북한의 이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의 이 김씨 일가가 이제 남쪽 땅을 밟는 것은 이 김여정 이 중앙위 제1부부장이 이제 그 처음인데요. 이 김정은 그 위원장이 의중을 그 누구보다 그 잘하는 북한의 핵심 실세 가운데 실세다. 이제 이런 평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들 대표단이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누구와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그 내놓느냐. 이에 따라서 그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북한이 그 어제 통보한 그 고위급 그 대표단 그 헌법상 국가수반인 이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을 그 이제 단장으로 하고 김여정 당 부위원장과 함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그 최휘 당 부위원장,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그 단장이었죠.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위원장도 이제 그 대표단 단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리태건, 김성애 등 그 16명의 보장 성원, 그리고 기자 3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표단 이 상징성과 실질적인 면을 그 두루 갖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그 정상급 인사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그 외국의 그 정상들과 어깨를 그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상징성을 갖췄다고 한다면 이 김여정은 김정은의 그 대리인으로서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성권 위원장은 그 고위급 회담 그 북측 단장으로서 이 방남 기간 동안에 우리 측 그 수석 대표인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 회동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죠. 근데 이제 최휘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김여정은 미국이 지정한 인권 탄압 때문에 인권 제재 대상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좀 넘어갈 수 있을지. 더군다나 북한이 기름까지 달라고 그런다며, 만경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도 온다고 그러죠. 폐막식에.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백악관에서 이를 확인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좀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여정 부위원장이 이제 온다면 미국에서는 백악관의 핵심 실세로 이제 꼽히고 있죠. 역시 이방카 선임 고문이 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CNN과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제 백악관 측을 인용해서 이방카 선임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이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김여정과 이방카 이 두 사람이 평창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김여정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방카 선임 고문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폐막식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펜스미 부통령은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총리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상당히 센 발언도 하고 여태까지 가장 혹독한 대북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호로 보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죠. 기다려보자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네, 남미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도 이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이제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우리는 또 기다려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부통령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 거듭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전날 페루에서도 이제 북미 접촉 가능성을 이제 부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어쨌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는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이 국민개헌자문 특별위원회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하죠. 이게 정혜구 교수가 위원장하는 그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정책기획위원회 이제 일을 이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이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죠. 이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는데요. 13일까지 인적 구성을 마치고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이제 열겠다.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3월 중순에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겠다. 이제 이런 일정을 밝혔습니다. 아하.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죠. 예. 네, 아주 긴박한 일정인데요. 이 국민개헌자문특위는 권력구조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이 자문특위는 이 총괄과 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그리고 정부 형태 분과 이렇게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를 이제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 형태 분과가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자문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이 개헌안을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정부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인지는 전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달려있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국회에 이제 낼 때 과연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낼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는데 이게 법사위 권선동 위원장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당장 오늘 열리는 상임위 법안 소위부터 향후 상임위원회 일정을 이제 공식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 간사들은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의 간사들이죠. 이 지도부 결정에 따라서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낸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보이콧 결정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의혹에 휩싸인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점이 하나 있고 또 검찰이 어제 전담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권선동 위원장 등에 대한 이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이 광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의정부 지검의 그 안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게 좀 코미디 같은데 중앙선관위가 왜 통합정당명을 미래당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금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명을 바꿨습니까? 바꿀 예정입니까?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꾸기로 했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른미래당. 네. 이 미래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모양이네요. 예. 그 바른당도 이제 그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당 그 통합추진위원회 그 어제 저녁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이 통추위 그 전체회의를 갖고 이제 통합정당명을 그 바른미래당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중앙선관위원회는 그 원외 정당인 우리미래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여기에서 미래당을 그 약칭으로 쓰겠다고 이제 5일 예. 이제 신청을 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그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그 곧바로 한 30분쯤 후에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어제 그 전체회의를 열고 이제 우리 미래가 신청한 그 미래당이라는 그 약칭의 그 등록을 이제 받아주기로 하면서 미래당이라는 걸 쓸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러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 바른미래당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우리 미래당이 더 좋은데요? 예. 예, 그런가요? 제안해 보세요. 글쎄 말이죠.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은 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이제 그 제안한 당명이었다고 하죠. 예. 이게 근데 약칭 없이 바른미래당 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기자분들은 약칭 쓸 수밖에 없어요. 바쁘니까 밤이당이라고 그러겠네요, 이제. 그런가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공중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 어제 국방부 특별조사위가 5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 어떻게 지켜봤을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이거 헬기 사격했다는 거죠. 광주 시민을 향해서. 예? 계엄군이.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이게 뭐 우리가 듣고 있던 이야기들인데 이번에 작년 9월에 발족했죠. 네. 국방부의 그 5.18 특별조사위원회 이글리 특조위원장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항쟁기간 동안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 공연에서 그리고 전투기가 무장 출격 대결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다. 그리고 해병대도 출동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을 조사 보고서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그 신군부 쪽은 5.18 당시의 진압이 이게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우발적인 거였다. 이런 우발적인 물리적 충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계획적이고 또 의도적인 학살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헬기로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 그게 이번에 그렇죠. 드러났는데 참 이게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학살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 명령자를 찾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명령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집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찾아내려면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진상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조사위원회에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사위원회가 권한들이 없어요. 그래서 공군 쪽에서도 이번에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안 한 사람들이 많고 진술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동안에 이제 세월이 지났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로 돼 있다는 거. 이 가짜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조사위원회에 봉착했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특별법 말씀하셨는데요. 조만간 국회 통과할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특별법이 이제 재정법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내는 법이라서 개정법이면은 청문회 등을 안 해도 되는데 청문회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청문회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안 소위는 통과를 했고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되는데 야당이 이걸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예. 진상조사를 하는데 훨씬 더 조사위원회가 권위가 붙게 되고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우리 서른 의원께서는 전두환 씨를 청문회에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하셨죠? 당연히 그래야죠. 진상조사를 하려면은 그 정점에 전두환 씨가 있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증거가 나온다고 보죠. 그러면은 다시 전두환 씨 재판장에 세워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사실 5.18은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제가 5.18은 막 20이 되던 해, 그때인데, 이 대학 다닐 때 이 광주 문제는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대학생들의 이 생각과 이 머리를 짓눌렀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솔직히 광주는 지명이 아니라 역사의 암호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역사 그 자체였고 강주로 인해서 새롭게 세상을 본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정의가 어떤 거이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주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몇십 년 세월이 흘러도 무고한 국민들이 학살당한 문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규명이 돼야 되고 그 학살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 씨는 아직도 반성을 안고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요거 좀 국내 정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의당이 이제 바뀌잖아요.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앞서 바른이 붙었는데 바른미래당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을 해가지고요.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민의당이 큰 한 덩어리도 있을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좀 더 많은 많은 의원들이 동시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었는데, 예? 네. 그런데 지금처럼 바른미래당이 탄생하고 또 민주평화당이 탄생하고 이런 상황이면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안마다 다를 거라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안철수 대표에 반대하는 분들이 만드는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과 같이 가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 당은 아마 사안별로 우리 당 민주당과 공조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럴 터인데, 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안철수 쪽의 이 당은 제가 볼 때는 보수로 회귀하면서, 우리 당과 각을 세우는, 특히 안보 관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각을 세우는 그런 보수정당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예. 한반도 지형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평당, 민주평화당은 상당히 색깔이 비슷하다. 이중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중대라는 표현보다도 원래 그분들이 갖고 있던 입장은 우리 당이었죠. 민주당에서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럼 아예 합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쳐야 한다 생각하는데 네. 네,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도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 내에서 민평당 내에서도 반대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대화를 많이 해서 예. 당내에 있는 반대와 양당 내에 있는 반대를 좀 무마로 시키고 그리고 합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구 정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예.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통합의 절차로 가는 것이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평창올림픽에 이제 김여정이도 오고 최휘도 오고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네.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첫째로 이번에 우리가 이 국제사회의 제재의 위반 가능성을 어떻게 뚫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경봉호가 들어오는 건 오이사 조치 위반인데 오이사 조치는 유엔을 우리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보고한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로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경봉호 들어와서 기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문제는 최휘는 지금 유엔의 그 제재 대상 인물이고요. 김여정은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 인물인데 이러한 제재를 이걸 지금 다 예외로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는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이 관계를 놓고서 어떻게 하는 걸 최적의 상태인가 이런 등등은 결국 정치적 판단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분으로 일테면 체의가 어떠니 그다음에 기름을 주니 많이 하나 이런 부분들은 큰 덩어리에서 볼 때 아주 소수의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은 있지만은 원칙이라는 게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예외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큰 문제는 아니죠.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와서 남북 간의 대화가 깊어지고 평화올림픽이 될 경우에 제재하는 목적과 달라질 이유가 없죠. 제재하는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평창올림픽이 궁극적으로 평화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동참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큰 틀로 볼 때는 이 제재하는 그 상황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는 전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하고 끊임없이 그렇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런 이제 기술적이고 이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남북 관계의 긴장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하고 갈등을 빚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포기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수단의 문제, 방법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토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미 관계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큰 틀에서는 한미 관계가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통화를 해서 이런 문제 큰 줄기를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미국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라든지 큰 틀에서는 바뀔 수가 없죠. 더군다나 오늘 건군절이라고 열병식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 열병식도 북한이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데 그 열병식은 이를테면 뉴스에도 안 나오게 하고 사실 내부에 하고 마시면도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평창올림픽 등등을 의식하면서 자극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자극을 안 주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서른 의원님께서는 오늘 ICBM이나 SLBM이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습 과정에서 그게 안 드러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만일 그게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등장했다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이를테면은 대내적으로 우리가 그 핵 강국이라는 걸 대내적으로 천명하면서 그러면서 밖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게 자극을 안 주려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건 틀림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김여정이 내려하는 거, 이 등등을 보면은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고 사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대화의 틀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남북 대화를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죠. 어떻게 이제 잘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북한의 핵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전 국민이 다 똑같은 입장이죠. 전 세계인이
북한만 빼고 다 똑같은 인작인데 문제는 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어떻게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사실 생각들이 달라요. 예,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벙어리 외교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만 주고 있다. 국민 가슴 멍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력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비판이 지나지 않죠.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가 참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거꾸로죠. 지지가 떨어지죠. 예. 안타까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이제 평창올림픽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북한은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건군절 열병식이 예정돼 있죠. 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이런 상황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내일이 이제 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어떻게 사무총장님께서는 가세요?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글쎄, 지금 같아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국회도 열려 있고, 또 마침 또 당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갈 기회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선수를 파견하고 남북관계, 예. 또 올림픽 정신을 살린다면은, 예. 이 열병식을 할 게 아니라 평양에서 축하 공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민족관계 동질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소위 올림픽의 정신을 스포츠 정신을 살려서 남북이 서로 하나로 되는 그런 계기를 평양서 축제를 벌려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 북한이 마침 우리 평창올림픽의 평화를 응원해주고 또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안 되는 것 같이 너무 고자세로 그리고 우리 또 이 정부 당국은 너무 저자세로 예. 이 평창올림픽을 지금 서로 견제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북한이 김여정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동생. 그죠? 네네.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위급 그리고 또 김정은의 최측근을 보내서 뭔가 서로 탐색을 하고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은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여정이는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여정이는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이고요. 네. 같이 오는 최희라는 사람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만경봉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524 조치 위반인데 524 조치는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서에 올릴 때 자, 우리는 이렇게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례로 524 조치를 썼는데 이번에 그 524 조치에 또 예외가 인정이 됐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미국이 예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비행기가 마식령 스키장 근처 갈마 비행장인가요?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제재에서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남북 관계 특이한 상황과 그리고 평화라는 이런 전제의 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예. 약간의 유엔의 어떤 문제가 조금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예.
저는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유엔에서 보이지 않는 양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전례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하. 또 국제 규범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 닥쳐온 이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는 전 부득이한 우리 정부의 또 태도고 또 유엔이나 각국에서 잠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한 거는 세계 평화라는 이 큰 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이다. 국제적인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여정이가 이번에 김정은의 친서나 구두 친서를 가지고 오면은 대북 특사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청와대에서. 네. 아마 청와대는 이 동생 김정은의 동생이 안 와도 네. 누가 와도 만나서 어떤 남북 문제를 시도를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로 풀 수 있는 계기를 청와대는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 문제는 이제 북한이라는 이 집단이 우리와 그 많은 신뢰와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이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군이 했느냐 하면은 저는 그 체제의 홍보 내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그 노림수에 항상 우리가 당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여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못해서 자기 동생을 내려보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남한에서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또 이용을 당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이 올림픽이 끝난 후가 더 많은 염려, 걱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문표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이용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 어떤 이용을 당할 거라고 보세요? 북한 체제 홍보장이 평창올림픽이 되겠죠. 결론은요. 북한의 인권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요. 예. 그다음에 우리도 잘 산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나라다. 또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 등등의 북한 체제의 소위 선전장 이 분명히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은 선수는 지금 18명 정도인데 예.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그 게임으로 오는 게 아니죠. 스포츠가 아니고 예. 완전히 연극 무대를 전국에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는 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걸 또 우리 국내에서는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걸 또 생중계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 소위 올림픽 기간에 북한 체제 선전장이 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요. 어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반대 결의안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정미 대표 이랬습니다. 보수 야당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핵무장론을 내놓는 데 대한 일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노회찬 의원이 예. 이 현실성이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예. 북한의 아부성 발언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는 지금 그분이나 정의당에서 한마디도 언제까지 안 하고 예. 우리 한국에 있는 국회 전쟁 우리 하지 않는 걸 먼저 우리가 선언하자 하는 얘기는 이건 국민의 자존심을 참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북한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예. 너무 우호적으로 보는 것이 도리어 이번 올림픽에 더 불안하게 보는 하나의 요인을 바로 노회찬 의원이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올림픽이 이제 내일 시작이 되고 뭐 본격적으로 게임은 오늘 9시부터 뭐 시작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렇답니다. 예, 네. 예. 뭐 컬링도 9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올림픽이죠, 뭐. 예. 네, 네. 자, 그 정치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이 됐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창당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이 있었을 때, 국민의당이 이제 한 덩어리로 있었을 때 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쪼개져서 두 개의 정당으로 흩어졌을 때 하고, 이게 여당이 좀 지금이 유리해졌다고 보십니까? 홍문표 사무총장님께서는? 여당은 지금 아마 속으로 미소를 질 겁니다. 예, 왜요? 예, 뭐 국민의당 40명 있을 때도 예. 결정적일 때는 이중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결국은 이 잔류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정당을 지금 하나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 이 정당을 뭐 아시다시피 합당이라는 건 더 작은 정당이 커지기 위해서 합당을 하는 건데 예. 이건 더 합당해서 작아져 버렸어요. 그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 정당에 잔류한 분들끼리 만드는 정당이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고 캐스팅 보디를 질 수 있는 정당이다 할 때는 결국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이중대가 더 확실한 이중대로 가는 그런 정치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자유한국당도요. 네.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결정이 된 모양이던데 그 정당하고 또 이렇게 뭐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연대라는 거는 뭐 과거나 또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국민을 놓고 본다면은 정책적 연대는 국민의 이익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라든지 정당의 모체가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일은 뭐 우리 한국당과 뭐 미래 어느 정당과는 있기가 어렵겠죠. 정책이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다고 보시는군요. 근데 거기 네네. 유승민 대표도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의 기본을 두고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당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개가 정책적으로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으면은 정당을 만들어도 매일 그 불화가 생기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국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발전과 시장경제 원칙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근데 시장경제 원칙 대북 문제 같은 경우엔 스탠스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뭐 비슷한 게 일부 있는데요. 지도비 이제 꼼꼼히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은 깊이가 없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그냥 그때그때 색깔만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내놨을 때 국민이 속질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디고 예. 이 부분에 국민의 좀 늦게 알망정 진실되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이 한국당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길이다 해서 뭐 연대 같은 것은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에서 결국은 집행유예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이거 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예?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권당의 대표가 사법부를 이렇게 흔드는 일은 아마 처음이라고 보고요. 예. 또 상권 분립 필요하면 주장을 하는데 지금 바로 이 상권 분립 법치주의를 허무는 발언이라고 저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말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난 8월인가 그 한명숙 전 총리께서 출소를 했을 때 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것과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집권 세력이 사법부를 향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 판결이라는 이 강요를 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지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어느 때는
이 사법부를 참 잘했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이렇게 질타를 하면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집권당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리고 사법부를 이렇게 몰아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 외무상이 올림픽에서 미국과 접촉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양쪽에서 모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